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주 시원하게 밀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2.9% 하락을 했는데 지수가 또 이렇게 또 하락을 쭉 하면 저녁 방송 딱 열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별로 없으시겠구나 했는데, 그죠? 네,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검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그죠? 네. 특정 대형주의 비중을 많이 실은 게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나 너무 고생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11월달이라고 12월달에 손절해가지고 저기 위에 떠있는 거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 좀 하실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근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손절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참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또 지수가 또 급락을 했으니까 지수 하락한 원인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대선주도 이제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까 뭐 이런저런 테마주들도 움직인 게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제 대선주 위주로 좀 그 흐름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씨 지지율이 막 나오는데 레퍼토리가 홍준표 씨 때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 했었는데 아마 윤석열 씨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죠? 네. 이재명 씨 지지율은 뭐 거의 답보 상태겠지만, 네. 아무튼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홍준표 씨 때하고 비슷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시작할까요? 네. 이현님하고 쫑키님 어서 오시고요. 네, 황금소나무님 어서 오세요. 네. 시방을 향해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모하나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뭐 저희 방은 오늘 뭐 그렇게 지수 급락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없어요.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뭐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확 누른 게 있어서 그렇지 지수 영향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네. 왜 그러겠어요. 자, 제가 웃으면서 지금 방송하죠,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자, 잘 듣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낮에 좀 했던 설명인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을 대신에 좀 더 갖고 왔어요. 낮에 여기 시황 들었던 라이브 회원들도 한 번 더 들으세요. 그 미국의 게임주하고 그 2차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 몇 개 더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3% 하락 마감했고요. 마이너스 1.1%는 급락한 게 아니에요. 저 정도는 그냥 뭐 늘, 그죠? 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2.9%, 뭐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죠. 코스닥 지수가 2.9% 하락한 거는 폭락이고 급락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웃죠? 대수롭지 않게 지금 얘기하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였고, 예전에 저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죠? 우리 저기 그 무소TV 김 실장님도 그때 게임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오늘 저희 회원 한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김 실장님이 11월 달에 그 게임주 그 위험하니까 11월 고점일 때 좀 팔으라고,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고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3명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네. 예.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얘기 했었고, 저희 방에서도. 네. 김 실장님도 이제 무방에서 그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과열됐던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살찐 돼지. 통통하게 살찐 그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증시가 조금 눌리는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 그 종목들이 지금 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근데 하나 둘씩 풀어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황 잡아주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만 얘기해요. 뭐냐면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이런 것들이 오늘 보시면 3.8%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저점을 깼고요, 그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거 보면 뭐 거의 뭐 녹아내렸어요.
마이너스 14%짜리 음목 맞고, 예, 미정형님 어서오세요. 그죠? 네. 뭐 여기 거의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코스닥 지수 급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예, 맞아요. 그 설명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지. 자, 어젯밤에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잘 보시면, 어젯밤에 유럽 증시 있죠. 우리나라 끝나고 유럽의 독일 증시는 진짜 무슨 한 맺힌 듯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미국 저기 프랑스 있죠. 프랑스는 신고가 나고 있어요. 신났어요. 유럽 신났다니까요.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자, 다우지수도 오전까지는 신고가 내고 있다가, 미국 시간으로 오전까지 신고가 내고 있다가 뒤로 빠졌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로 끝나요. 이게 급락인가요? 신고가 내놓고 조금 빠진 건데 뭘 그렇게 불안하게 힘들어하세요. 그죠? 네. 올라다가 만 거예요, 그냥. 네. 왜 그랬느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하니까 옆에 있던 다우 지수도 좀 빠진 거예요. 자, 나스닥 지수가 왜 빠졌을까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흘려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미국 연준이 있죠. 연준에서 이제 회의한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해 5월달이나 6월달쯤에 처음으로 인상하려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5월이나 6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하니까 요거를 3월쯤에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2번, 많으면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첫 시작이 5월달쯤으로, 5월이나 6월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2달 정도 당겨질 것 같대요. 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죠. 이런 얘기가 시장에 딱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금리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2번. 자, 빨리빨리 찍어보세요. 할 말이 많아요. 오늘 지수 얘기도 해야 되고 테마주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해되셨죠? 네네. 자,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지냐면 미국의 기술주가 하락을 해요. 아니, 금리 올라가는 거하고 기술주가 뭔 상관이에요? 네, 뭔 상관이 있냐면, 자, 큰 돈 있죠. 네,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죠? 거기다가 돈을 맡겼을 때 수익이 더 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자꾸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했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3%까지 빠졌죠. 자, 잠깐만요.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속 이제 얘기했었고, 올해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미 얘기 다 했고 증시에 다 반영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작년 추석 때쯤에, 그죠? 갑자기 막 그 은행 대출 막 쪼이고 막 그랬죠, 그죠? 갑자기, 그죠? 세상에 정책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미리 얘기해줘요. 금리 올릴 겁니다. 몇 달 전에 미리 다 얘기해준다니까요. 올릴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좀 그래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안정을 주면서 자꾸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안 그러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계속하면 욕 나와요. 세금 문제하고 뭐 금리 이런 얘기 나오면 욕 나옵니다, 진짜.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은 이제 이미 금리 인상 그거 다 기정사실화된 거고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에요. 그게 악재가 아니라 금리를 조금 빨리 올릴 것 같다고 하니까 금리가 그 얘기 듣고 올라간 거예요. 실제 시장 금리가,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빠지면 되는데 아주 요란하게 빠졌어요. 자, 종목을 몇 개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잘 아시는 게 뭐예요? 테슬라. 테슬라가 어제 하락했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아니 뭐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땡겨서 보시면
어젯밤에 마이너스 5.3% 빠졌어요. 안 그래도 전날 그죠? 4% 빠졌었는데 이틀 연속 빠지면서 5% 빠졌어요. 자, 이거는 누구예요? 전기차의 대장주잖아요. 이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 전날 테슬라 말고 미국의 저기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 이런 자동차주들은 급등한다고. 근데 테슬라는 하락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기술주들 보시면 다 하락했어요. 붕 떠있다가 어제 요즘에 계속 하락해요. 재밌는 거 뭐냐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건 거래가 늘어나면서 하락해요. 네. 거래가 늘어나면서 하락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직전저점을 깨면서 직전저점을 깨는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져요. 그것도 심지어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그러면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우리나라 개인들이 한국 주식, 삼성전자, 대선주 이것저것 다 버리고 우리나라는 가능성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죠. 떠나서 뭐 샀어요? 엔비디아. 요즘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 꼭지처럼 생겼어요. 옛날 저기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어제 엔비디아 마이너스 5% 급락. 거래 늘면서 떨어지죠. 그 다음에 AMD, 삼성전자 대신에 이걸로 많이 갈아타죠. 사람들이 마이너스 5%. 전날도 마이너스 3% 하락하죠. 네. 나스닥 급락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곡소리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리비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리비안. 이게 상장했을 때 11월 달입니다. 이때 하자마자 뭐 그냥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리비안 테마주도 형성이 됐었죠. 그러나 최근에 뭐 하고 있죠? 본인이 상장했을 때 상장한 날 저점이 여기거든요. 자,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거를 더 길게 늘어뜨리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를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깼는데 올라왔다가 또 깼어요. 전날 마이너스 11% 급락하면서 전저점 깼습니다. 여기 저점을 깬 거죠. 이해되시죠? 네.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주들도 지금 별로 힘을 못 써요. IT 관련주들도 힘 못 쓰고 2차 전지, 전기차 힘 못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게임주 있죠. 게임주 중에서 그 게임스탑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게임스탑. 저번에 작년에 왜 개인들끼리 뭉쳐서 뭐 세력을 이렇게 다 막 그러면서 뭐 그 이슈됐던 종목 있죠? 게임스탑, 그죠? 네. 그 게임스탑 주가도 찾아왔어요. 이거예요. 잠깐만요. 조정이 안 되고요. GME 요거예요. 코드가 GME. 네. 게임스탑인데 요게 어제 13% 급락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박스권 이탈한 거예요. 자, 저 안에 고점 찍고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죠? 네.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매우 불안한 신호죠. 그죠? 이해되세요? 자, 어디서부터 해드릴까요? 이 정도? 전저점은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이탈하잖아요. 지금. 이거 만약에 음봉 한두 개 더 떨어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박스권 이탈 중. 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죠, 그죠? 네. 자,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국내 주식이나 이겨 주식, 또 미국 주식 왜 얘기할까 이러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끼쳤죠. 자, 지금 떨어진 게 뭐예요? IT, 바이오
바이오는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했어요. 게임, 2차 전지, 그 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인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건데, AMC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아세요? 아시는 분들 1번, 모른다 2번. 이게 게임스탑하고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 이게 되게 유명했던 주식인데, 대규모 극장 사업하는 회사. 이것도 어제 급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이거 이제 극장, 대규모 극장 사업하는 회사인데,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주식도 갔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죠? 열풍 불면서 엔터테인먼트, 놀자, 그죠? 뭐 그런 오락, 그런 거, 그런 게임, 그런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그게 언제 갔어요, 다? 10월, 11월, 12월 달에, 그죠? 뭐 작년 4분기 때 너무너무 개인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치고 올라갔던 게 게임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하락한 업종이 그거라고요. 게임,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바이오, IT 이런 것들이라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결국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업종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부터 보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가 마이너스 4% 빠졌죠, 그죠? 차트 보세요. 아까 그 차트랑 비슷하죠? 저번에 이제 작년 7월달에 고점 찍고 요렇게 돌리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다이빙 하죠. 어떻게 해요? 거래 늘어나면서. 아까 그 미국 주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해되신 분들은 3번 찍으시면 돼요. 최대한 찍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그냥 단순하게 뭐 빠져서 이런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떨어진다고 어우 낙폭과대 반등 노리고 들어가시면 피곤해요. 자, 이게 뭐예요? 계단식 하락이에요. 그전에는 네이버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전에 물론 올라왔지만 코로나 여기서 터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비대면 수혜주로 계단으로 올라왔죠. 계단으로 올라온 주식은 떨어질 때 계단으로 떨어져요. 조정을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자, 이탈하죠. 그럼 아까 뭐가 있었어요? 카카오 마이너스 5% 빠졌죠. 자, 여기서 카카오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옛날에, 자, 약간 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여기서 6월달 7월달쯤에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슬피 울어요.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네. 너무 슬피 울어서 누가 보면 처녀귀신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너무 힘들대요.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대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카카오를 여기서 팔았어요. 카카오를 여기서 10만원 전에 팔았는데 이만큼 올라갔다. 미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한 나머지 다시 사셨어요.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카카오에 이제 열광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래 터지면서 급락하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삽니다. 그리고 반등 안 나오죠. 그리고 무한원 전세 또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돌리다가 떨어지고, 돌리다가 떨어지죠. 돌리다가 떨어지고, 계단식 하락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거래가 늘면서 떨어졌는데 제발 좀 사지 말라는데 계속 사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떨어져요? 미국에서도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비대면 수혜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판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그나마 좀 버티거든요 지금, 삼성이니까. 근데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3, 4위까지 갔던 건데 지금 많이 밀렸어요. 셀트리온도 지금 뭐예요? 계단식 하락이에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코스닥, 셀트리온이 하락하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뭐예요?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는데 코스닥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바이오주의 데모, 그죠? 셀트리온이 급락하니까. 그냥 3%짜리 하락이면 이해하겠는데 전저점을 깨면서 지금 연달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이너스 7%, 카카오페이 힘 못쓰죠? 자, 이거 넘어가고, 크래프톤 게임주죠. 신규 상장하고 뭐하고 있어요? 처음에 상장했을 저점이 여기죠. 건드렸어요. 만약에 여기 못 지키고 떨어지죠? 한동안 굉장히 보기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보기 힘들 거예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이 종목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지켜내야 된다고요. 여기 깨면 회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CJ ENM 아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런 자리 깼다가 굉장히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NC소프트 게임주죠.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상한가가 나오느냐. 그것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게 상한가를 나오면 그냥 게임주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NC소프트가 게임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한가 나왔다는 얘기는 철강주의 우두머리인 포스코가 상한가 나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상한가 나오면 그거는 대세상승장 끝날 때나 나오는 얘기다.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전 게임주 올게 안 본다 그랬어요. 11월 달에 게임주들 뭐 NFT다 그러면서 막 별의별 그 포장지에 이제 두르고 막 급등할 때 손도 안 댔어요. 왠지 아세요? 물리기 싫어서. 게임주 그렇게 날라가도 아예 손도 안 댔다니까요. 회원들한테 얘기했다가 또 회원들도 들어가서 또 물릴까봐 추천도 안 했어요. 아예. 왜냐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꼭 개인들한테 뭘 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꿀벌이면 꼭 설탕 주고 로얄 젤리하고 그 꿀은 가져가요. 세력이 나쁜 놈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왜 뺏기냐고요. 양봉하신 분들은 그냥 벌한테 안 물어보고 가져가지만 세력은 물어본다니까요. 그 로얄 젤리하고 그거 프로폴리스하고 그 꿀 우리 달라고 대신 설탕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설탕인데 환장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실권 찍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를 여기서 잔뜩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NFT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NFT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다음에 합시다. 그때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라니까요. 이 얘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더 얘기해 드릴게요. 별로 안 찍으실 때 이해가 잘 안 가셔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떨어지죠, 그죠? 네. 어딜 떨어져요? 녹아내리잖아요 지금. 자, 이게 코스피예요. 그럼 코스닥 쪽은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났겠죠? 코스닥 쪽을 넘어가 볼게요. 자, 1위 차트 오른쪽으로 띄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하고 있어요? 전저점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 너무 엄밀히 따지면 하락할 때 만들어진 박스권 깨고 떨어지죠. 심각한 거예요. 펄 어비스 마이너스 7% 급락하는데 고점놀이 하다가 여기를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면 피곤해집니다. 이거 카카오 게임즈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낮에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건 사는 거 아니라고. 그때 어떤 차트랑 똑같이 겹쳐놓으면서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고. 다이빙 하죠. 이거 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떨어지면 낙폭과대라고 막 들어가세요. 미치겠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막 그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이다 이러면서 예, 그거 이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위메이드 이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여기에서 돌다가 지금 전저점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 보여드리니까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셀트리온 제약 전저점 이탈. 주요 건너뛰고 컴투스 게임 중에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어디를 깨요? 전저점 이탈. 이렇게 보시면 이탈했잖아요.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 뭐가 있어요? 세력이 개인들한테 팔아먹었을 것 같은 가짜 눌림목, 쌍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일정하게 많죠? 그럼 뭔지 아세요? 개인들한테 열심히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일정하게 많잖아요. 그럼 꾸준하게 팔았다는, 여기 보시면 그런 거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NFT 뭐 대체 불가 토큰, 그죠? 네. 토큰은 저 진짜 어렸을 때 그 뭐예요? 버스 탈 때 내던 토큰, 그거 이제 그런 거 기억나요. 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간만에 토큰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거다 막 싶어서 막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라니까요. 일정하게 많잖아요. 이것만 그랬겠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거래량이 일정하게 많죠.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안 믿으세요. 조심하시라고. 아프리카 TV, 자 이것도 본격적으로 떨어지죠. 아프리카 TV가 뭔데요? 비대면 수혜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를 본 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항상 많이 올라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왜 했었냐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죄다 막 20% 30% 이상 손실 나 있는 상태에서 이때 게임주, 인터넷 관련주,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바이오주들이 일부 움직인 게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카카오 게임즈 날아가는 거 보고, 그죠? 컴투스 날아가는 거 보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그때 위로를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라.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엔터주도 좀 가는데 속상해하지 마셔라. 저 놀자 관련주들 언제 가냐면 그냥 진짜 할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그냥 얼렁뚱땅 가는 거다.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뭐 메타버스 뭐 그런 게임주들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다.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라. 그 종목들은 남들이 다른 종목들 안 갈 때 열심히 급등하는 그 종목들은 나중에 꼭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어떤 대가요? 남들이 갈 때 안 가요. 혼자 조정받아요. 이 얘기 기억하시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한 2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무방에서 대가를 치른다고 그거 사지 마시라고. 갖고 있는 거 손절하지 말고 어떻게든 참으시라고. 참아서 그로 넘어가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으로도 넘어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네, 기억들 나시죠? 네. 그때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살찐 돼지들이라고. 살이 엄청나게 쪘다고 지금. 이 당시에 이 주식을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주식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이게 시기가 언제예요? 11월이잖아요. 11월. 자, 저점은 10월 초. 여기는 11월이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당시에 이거 누가 샀겠어요? 10월 달에 증시 폭락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때 개인들 멘탈 다 깨지고, 그죠? 예. 그때 대선주나 뭐 대형주나 뭐 개별주 들고 있다가 손절하신 분들이 빨리 손실 복구해야 되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거 산 거예요. 맨날 TV만 틀면은 NFT 게임주 무슨 출시한다. 뭐 그냥 대기업들 뭐 방송국도 저희가 NFT 무슨 뭐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맨날 기사 났잖아요. 단타쟁이들 맨날 이거 돈 벌었다고 네, 수익 인증 올리고 단타쟁이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메꿔 손절했으니까 손실을 또 빨리 메꿔야 되니까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물리냐면 수익 내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대선주 이런 데 사가지고 끌려댕기다가 손절해가지고 여기 들어서 또 물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손절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펄펄 뛰었던 겁니다. 제발 손절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손절 안 하고 참고 있으면 그게 올라와서 웃으면서 팔 수 있어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 보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하고 30%, 40%, 50%씩 손절해서 마음 급하니까 떠있는 거 사죠? 또 끌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당하는 거예요. 반에 반토막 났잖아요. 이혼당하는 거라니까요. 인생이 피폐해진다고요.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방송하는 날 누가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댓글 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진공승부 얘기 듣지 마라.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거다. 저 인간은 전문가도 아니다. 보여드릴까요? 지금도? 있어요. 네. 유튜브에 댓글 달면은 메일이 오거든요. 네, 누가 댓글 달았다고. 네, 그대로 해놨어요. 그거 있어요 아직.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손절 안 하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손절하셨으면은 이런 거 안 사셨을까요?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손실난 거 빨리 메꾸시려고.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해가 되셨나요? 미국이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겠다.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 기술주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스닥 지수 보지 말고 S&P 500 지수 보시라고. 그게 진짜라고 지금. 그게 저기 하니까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2차전지 게임 IT 쪽이 막 하락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띄워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많이 팔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내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팔았으니까. 이제 이 테마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IT, 바이오, 게임, 2차전지 이거 다 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 통제 시대에 살면서 비대면 집에 위주에서 집이나 안 만나는 비대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IT 수혜주였죠. 비대면 수혜주. 바이오 비대면 수혜주는 당연히 비대면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수혜주. 게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코로나 수혜주. 2차전지 사람들이 비대면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그러니까 전기차 자동차 바꾸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 코로나 수혜주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미국의 포드나 저런 자동차주가 올라가고 은행주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들이 가는 거예요. 철강주 우리나라 오늘 포스코 급등했죠. 그게 그냥 올라간 줄 아세요? 조선주가 그냥 올라간 줄 아세요?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고 대선주나 테마주를 하신다고요? 테마주 종목이나 하나 달라고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저기 호가창이랑 분차트 보면서 매매하면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항상 이거를 딱 본 다음에 오늘은 어떤 테마가 갈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다 훑은 다음에 기업 분석까지 해서 종목을 뽑는 사람이랑 그냥 무방이나 유튜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종목이나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랑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왜 급락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결론이 뭐예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1번 한번 쭉 찍어주세요. 네. 벌써 50분 다 돼가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네.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대선주건 테마주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전지 그 다음에 게임주 그죠? IT, 바이오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거 없는데요. 손절도 안 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참고 있고 오늘 보니까 어쩐지 내 종목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코스닥 대형주 말고 살찐 저 돼지들 말고 저는 저런 거 안 갖고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도 그쪽이랑 연관이 없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식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또 찍어보세요. 네.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쭉 해드린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항상 불안해하면 안 돼요. 지수가 뭐 별 볼 일 없으면 지수 얘기 안 해드리다가 딱 지수 급락하니까 대번 시험 잡아드리죠, 그죠? 네, 약속했잖아요. 지수 흔들리면 얘기해드리겠다고.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라이브 회원분들, 우리 회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매도사에 나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조종을까봐 매도사에 나간 게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걷어들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 한 10분 정도 해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대선주 중에서 지금 이제 저기 윤석열 씨는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시죠, 그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요즘에. 네, 이재명 씨하고 이제 안철수 씨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안철수 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상한가가 썼던 오픈베이스, 오늘도 뭐 뽑았죠, 그죠? 네, 매물대까지 한번 갔다 오고. 네. 그 다음에 써이전자 경고 투자주의죠. 투자주의 걸리는 바람에 네,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고, 단기과열, 네, 안랩도 네,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죠. 네. 과열됐으니까. MPK는 눈치 보다가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정확히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라이브 문자만 추천 주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철수 테마주는 엄청나게 과열됐어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자, 끝난 건 아닌데 엄청나게 과열됐어요.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왜냐면 가장 먼저 단기 과열 지정된 게 안랩이죠. 안랩이 자, 여기 6만원대 초반에서 자, 12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딱 2배 올라왔어요. 거래가 얼마나 터졌을까요? 네. 저기 10년 전에, 그죠? 10년 전에 안철수 신드롬 불었을 때 이후로 거래가 이만큼 터지면 거의 꼭지였어요. 네. 이 정도면은 지금 할 만큼 했어요. 요번에 올라온 게 얼마냐면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정도? 자,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요거? 자, 요거를 옮겨 볼게요. 여기보다 더 올라왔네요. 자, 급등했을 때 여기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죠. 여기는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여기는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요 거의 비슷하죠. 네. 무슨 뜻이에요? 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13만원을 돌파하면 어디를 돌파하는 거냐면 2017년 5년 전에 대선 치렀을 때 고점, 그리고 안철수 씨 처음 등장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당장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아닌가요?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우리 회원들만이라도 찍어주세요. 네. 다 팔았잖아요 오늘. 네.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팔았는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좀 더 할까 싶어서 좀 남겨놨는데 그냥 끝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잘 가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안랩은 대충 그냥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럴 땐 잠깐만요, 자랑 좀 할게요. 이런 날은 자랑해야죠. 대충 그냥 70%에서 80% 정도, 100%는 안 되고요. 우리 매수가가 7만원 초반이니까 80% 저는 수익 내고 끝냈어요. 끝. 오늘 다 정리했어요. 전력 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에서 답한 게 그 까뮤이엔씨죠. 네. 항상 늦게 움직이는 까뮤이엔씨. 네. 까뮤이엔씨도 오늘 팔았는데
잘 보시면 자 아까랑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까미UNC 이 차트를 말고 다른 걸 보죠. 네. 이쪽이 과열됐고 돈이 이재명 테마주로 움직이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자 이건 아까 안내비였고, 자 까미UNC를 보시면 까미UNC는 오늘 신고가 났어요. 네. 이게 상장된 지가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19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네. 오늘 5,000원 근처까지 갔죠. 4,970원. 네. 최고가 찍었고 거래량도 네, 최대 거래량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 터질 게 뻔해서 아침에 일찍 그냥 9시 시작하고 나서 그죠? 네. 그 뒤에 오늘 편안하게 잘 파시라고 매도세 내드린 거예요. 네. 끝냈으니까 전력 매도했으니까 잘 나오시면 오늘 뭐 상한가 가는 척 하다 말았는데 네,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아 내가 오늘 잘 팔았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4,200원, 300원, 400원, 500원, 4,900원까지 갔으니까 오늘 뭐 빨리 파신 분들이거나 늦게 파신 분들이거나 다 잘 파셨을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것도 미리 또 기존의 분들 미리 사놓으셨고 그죠? 뒤에 들어오신 분들 여기 12월 그때 27일 날 그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네, 사놨는데 아무튼 잘 끝났어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한 요 정도까지만 와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랑 헤어지는 바람에 추가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기대했던 이상의 수익을 냈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윤석열 씨 위기가 우리한테도 기회가 된 거죠. 네.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한 거니까 잘 끝내시면 돼요. 네.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까미UNC가 또 상한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네. 대량 거래 한번 더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경험상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아까 제가 쉽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갖다 보면 돼요. 오 비싸네요. 그죠? 네. 최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정도예요. 아 옛날에 여기다 갔었네. 옮겨보는 거예요. 뭐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거 늘리면 되겠네. 그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미UNC의 상승 파동은 대충 이 정도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2번 찍어보시고 예, 우리 회원들이라도 찍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뭐 욕심 더 낼 거 있나요? 그죠? 네, 딴 데 가면 되죠. 그죠? 까미UNC는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회원들마다 약간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60% 70% 수익인 것 같아요.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냥 네. 되죠? 네. 마지막 추천은 27일 열흘 전이죠. 그죠? 네. 오늘 다 팔았어요. 네. 아침 일찍 네. 대량 거래 터질 거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 팔았고 그 다음에 MPK도 다 팔았는데 이거 좀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수익이 뭐 50% 100% 수익 난 것도 아닌데 왜 다 팔았나요? 궁금해 하시겠죠. 그죠? 자, 이거 문자만 회원들 AS 해드리는 거예요. 왜 팔았냐면 자 요거는 올해 1월 3일날 올해 첫 추천 주죠. 그죠? 여기 샀는데 그 다음날 뭐 한 20% 가까이 오르고 어제 또 오르고 오늘 또 올랐는데 대충 여기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2,800원 전후에서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MPK가 10년 전에 있죠. 10년 전에 안철수 테마주로 이만큼 간 거예요. 옛날에 많이 갔죠. 그죠? 예, 옛날에 많이 갔어요. 2017년 대선 때도 MPK가 안철수 테마주로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시면 작년에 상한가나 치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왜 갔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였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분이 은근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왜냐면 좀 이재명 씨, 뭐 윤석열 씨 집안 문제 많고 뭐 콩가루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집안은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최재형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인품은 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당시에 최재형 씨 이분이 감사원장 그만두시고 정치 이제 대선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여기 상한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많이 사신 분들이 많아요. 거래도 있고 매물대도 많아요. 아직 그 매물대 시작이 오늘 고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냥 대충 팔아버린 거예요. 나눠서. 이해되셨죠? 정의원분들은 특히 문자번호원들. 이거는 수익이 30%가 안 돼요. 뭐 상한가가 안 나오고 그냥 20%짜리 양봉 하나 나온 상태에서 끝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까 제가 따져보니까 대충 한 20에서 23%, 25%? 네. 한 20에서 한 25%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다 팔았고 오늘. 그죠? 네. 다 끝낸 거예요. 자, 안초수 테마주가 다 끝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된 거는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해드릴 테니까 문자번 회원들 포함해서 여기 무방도 열심히 들으신 분들 잘 참고하세요. 단기 매매나 선거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대선주 있죠. 요거 테마주들 요즘에 대선주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을 들으셔도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대선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분들 말을 잘 들으셔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대신에 수익 안 나는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지셔야 돼요. 제가 대선주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에이 설마 가겠어? 위험해. 그러면서 안 했을 때 저 사람 대통령 되겠어? 그래서 안 해가지고 그 수익 못 냈을 때 그때를 제일 그 순간을 제일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좀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왜냐면 대선주 갖고 수익도 그렇게 못 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선주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대선주만 15년 20년 했거든요. 지겨울 정도로 했어요. 지겨울 정도. 이게 너무 좋아서 별의별 걸 다 봤어요. 별의별 걸. 하루아침에 대선 후보가 사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세력은 거의 뭐 터미네이터 수준이에요. 어떻게든지 올려요. 세력을 믿으면 되는데 보통 세력을 욕하죠. 개인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선주 위험하다 안 된다 하는 얘기 들으시면 수익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지금 대선주 아니면 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없잖아요. 아까 게임주 다 무너져 내리는데 뭐 하시려고요? 바이오주 2차전지가 다 무너져 내리면 뭐 하시려고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다 무너져 내리면 뭐 하실 건데요? 다시 삼성전자 사실 거예요? 테마주 하실 거잖아요. 뭐 하실 건데요? 대선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 크리스마스 끝나니까 대선주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틀린 게 있으니까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맨날 틀리는 거예요. 항상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맞힌 게 아니에요. 항상 이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내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정리 좀 하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대선주를 지금 대선주나 아니면 테마주 다른 테마주 갖고 단기를 하실 때 있죠. 대선주는 스윙을 하든 뭐 단기를 하든 일반 테마주 단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 그럼 단기로 나오셔야 돼요. 나는 이거 스윙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고 했다. 그러면 상황을 체크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딱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량을 던지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 낸 거 수익 내지도 못할 뿐더러 수익 낸 거를 놓고 나와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을 잘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안초세마주를 팔았는데 안초세마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라이브하고 문자바 보유 종목 중에 아직 안초세마주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있다니까요. 네. 여기서 얘기 못하니까. 네. 있고 그래서 이거 막 팔면서 매수사에 나간 거 있죠 오늘. 네, 오늘 매수사에 나간 게 있는데 제가 종목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언급 하나 해드릴게요. 유통 주식이 별로 없는 우선주, 품절주, 하나가 뭐죠? 스펙주 이런 것들은요. 오늘 나간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유통 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많이 사면 안 돼요. 많이 사면 자살행이에요. 자살행.
유통주수가 적은 거는 그렇게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조금만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 사시던 거 중에 제일 적은 물량만큼만 사시면 돼요. 평상시에. 네. 아무튼 조금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추천했냐면 지수가 애매하고 어정쩡할 때 그런 게 잘 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없는 분들 사시라고 나간 거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절대 많이 사시면 안 되고 오늘 깜빡하고 모르고 많이 샀다. 내일 아침에 손해 아니니까 물량 내놓으세요. 이해되신 분들은 저기 우리 회원들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많이 사시면 안 가요. 망가져가지고. 아셨죠? 네. 스펙, 품절주 뭐 이런 우선주는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지수가 애매할 거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늘 번 돈 갖고 그거 좀 사는 거예요. 오늘 저기 많이 사셨거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저기 손해 보지 마시고 본전 정도에서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네, 세력이 점상 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 부류들이 그래요. 나중에 또 수익 많이 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안초수 테마주 갖고 수익을 최근에 많이 냈고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매집을 또 많이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집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 테마주 갖고 회원들 수익 내드리려고. 그래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고 요즘에 이재명 씨 캠프가 신났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 인맥주, 정책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뭐 올라오면 여기 안초 테마주 까미위에서 이렇게 수익 낸 것처럼 수익 챙기고 또 회원들한테 또 다른 거 좋은 거 추천하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음 달 2월달, 3월달, 2, 3월달은 상장 폐지 시즌인 거 아시죠? 상폐 시즌, 그죠? 지금은 대충 그냥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느낌으로 주식을 사셨다가는 상장 폐지 시즌에 걸려가지고 상폐당하거나 아니면 거래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기업이 좀 부실해진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저도 요즘에 종목 추천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아셨죠?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기업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사실 때 차트나 유튜브 보고 대충 사시면 안 돼요. 망해요. 애써 평생 모으신 돈 그렇게 저기 되면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은 꼭 들어오세요. 네. 최소한 2, 3월 달 있죠? 2, 3월 달은 1, 2, 3월 달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상폐당하세요. 거래정지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테마주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방은 기업 분석해서 항상 종목을 추천하니까 믿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네. 가오님 여기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회원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누가 한 분 가셔가지고 우리 김 실장님한테 제가 조금만 늦게 끝낸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10분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한 분이라도 가셔서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예예. 자 여기 보시면 네네. 여기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시는구나. 오늘 뭐냐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 정치 테마주. 오늘 그 한네트랑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예요. 옛날 이재명 정책주 중에 그 화폐 개혁 관련주. 네. 그게 오늘 급등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슈로 이제 이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 되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재명 씨 신났죠, 그죠? 네. 그러면 이재명 씨 정책주가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게 디지털 화폐, 다른 걸로 화폐 개혁 테마주입니다. 예, 이용훈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 김 시장님 9시 10분부터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무소TV 들어가셔서 바로 보시든지요. 아니면 여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저기 어디에요?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김 실장님 방송 오래 안 하세요. 30분만 하니까 금방 끝나니까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옥달님도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저기 지수 급락했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